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형자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자산의 목적,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도 똑같이 목적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그리고 투자자산의 목적은 투자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목적이 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목적을 보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용하기 위해 완공 전에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짓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해당하고요. 사용하는 기계장치, 사용하는 비품 전부 다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 건물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투자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자, 목적 잘 기억하시고요.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찾기예요.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엔진을 교체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내용 연수가 증가했대요. 자, 유지 보수,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게 아니고 내용 연수가 증가하였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가치증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치증대. 자, 이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자산 자체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차량 자체를 늘려주시는 차량 운반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감가상각 문제 나왔습니다. 감가상각. 지금 보니까 현재 년도는 2023년도입니다. 그런데 구입을 2019년에 했네요. 그러면 2019, 20, 21, 22, 그리고 23년도 결산까지 총 5번을 했습니다. 정액법으로요. 자, 정액법의 공식은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죠. 나누기 내용연수죠.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잔존가치는 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존가치 0. 나누기 내용연수 10년인가요? 그러면 1년당 우리는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났어, 5년. 5년이니까 곱하기 5를 해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해서 누적된 금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 맨 처음에 우리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100만 원짜리를 구매했어요. 100만 원? 무슨 차죠? 어쨌든 100만 원짜리 차를 구매를 했는데 가치가 50만 원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럼 이 차량의 현재 가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요. 이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천만 원에 구입을 했던 화물차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장부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나는 2천만 원에 구입을 했지만 사용하다 보니 가치가 800만 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1,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물용 트럭을 얼마? 1,30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득을 봤을까요? 100만 원만큼 이득을 받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분계로도 하실 수 있어야겠죠. 분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물용 트럭을 처분을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사라집니다. 차량 운반구 2천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기록한 건 그대로 없애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감가상각누계액도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없애줘야 됩니다. 차변으로 보내서요.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해놓고 80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걸 팔고 얼마를 받았나 라고 하니까 1,300만 원을 받았는데 월말에 받기로 했답니다.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상거래였으면은 외상매출금 써도 되겠지만 지금 이건 상거래가 아니죠. 사용하던 걸 팔았으니까 미수금 써주셔야 됩니다. 1,300만 원. 자, 차변은 2,100만 원, 대변은 2천만 원입니다. 왜? 2천만 원짜리였지만 8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1,200만 원짜리의 차량을 1,300만 원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를 팔고요?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을 지금 판매를 했죠. 처분하고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무형자산 물어봤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잘 나오는 거 우리 계정 과목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교육훈련비, 통신비 딱 봐도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비용이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죠. 비로 다 끝나니까 비용인 것 같지만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16번의 정답 2번이고요. 경상연구 개발비는 개발비긴 하지만 아직 연구비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처분해 주시면 되겠죠. 17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잘 기록해 두세요. 자, 토지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고요. 토지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건데 가치가 떨어지진 않겠죠. 뭐 땅값이 오르는 거 그런 거는 제외하고요. 사용한다고 땅값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본적 지출, 가치 증대입니다. 가치 증대. 그러니까 현재보다 내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원래 상태로, 현재 상태로 유지를, 현상 회복을 하는 거를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리비 들어가는 거는 수익적 지출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거랑 없는 거랑은 가치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결론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가 아니면은 가치 증대를 하는가 이 두 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나누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외벽 도색 있죠. 이 친구는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물어보는 게 현상 유지 요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시험 분계 문제에는 외벽 도색에 얼마를 지출했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코멘트를 달아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엘리베이터 설치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또 그냥 계정 과목만 물어보죠.
우리가 2급 수준에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만 정확하게 익혀주시면 된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봅시다. 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이렇게 전부 다 무형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임차 보증금,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냈다. 이런 것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시 계상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감가상각비 자체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지려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봐야 돼요. 그냥 감가상각비는 당해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특히 정액법을 물어봤죠. 정액법은 매해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풀어봐야 똑같은 답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정률법으로 바뀌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지지만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액법 위주로 계산을 해보고 정률법은 문제 나올 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의 공식은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리고 이거를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보면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고요.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0만 원을 5로 나누니까 18만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감가상각될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취득일을 바꿉니다.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결산, 즉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건데요. 만약에 문제가 4월이다. 4월 1일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4, 5, 6, 7, 8, 9, 10, 11, 12, 9개월만 썼죠. 전체 몇 개월 중에요? 12개월 중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18만 원을 12분의 9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익히시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죠. 자, 계정 과목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계정 과목 분류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합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당연히 둘 다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는 유동이고요. 단기대여금, 단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유동입니다. 유동 중에서 당좌죠. 이렇게 구분 다 하셔야 됩니다. 비품, 비품은 유형자산, 즉 비유동자산입니다. 요거 하나 맞고요. 상품, 재고자산이죠. 얘도 유동입니다. 재동? 재고죠, 재고. 재고. 장기차입금,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장기차입금, 요거는 부채죠. 비유동이 맞긴 한데 부채입니다, 부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차량, 운반구, 대표적인 유형자산, 즉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죠. 그럼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 나왔어요. 요게 만약에 분계로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가장 많이 틀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건물 매각. 매각이라는 거는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재고자산 같은 거는 매출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팔았다,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팔았으니까 건물이 사라지고요. 만약에 감가상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왔겠죠. 자,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대변에 오겠죠. 이익이니까.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차변에 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입니다.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 두 개를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둘 다 아직 돈을 못 받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외상을 했다가 아니고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자꾸 돈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거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나중에 받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거래 이외의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옴, 즉 매출 채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상거래 이외의 외상에서는 미수금을 써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음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만약에 문제 받으러옴 있었으면은 백타 그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분계 문제 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떡하니 등장해버리면은 받으러옴 쓰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미수금입니다. 어음이지만. (2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손익이라고 나와 있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어서 손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액법으로 하고요. 월화의 상각. 거의 대부분 지금 아직까지 정률법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정액법만 나오죠? 계산하는 게 정액법 위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구입한 날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구입을 했고요. 2023년 기계장치 여기 지금 6월 30일 나왔어요. 요거 집중해서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취득가에 마이너스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1000만 원 나누기 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감가상각을 한번 했고요. 2021년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 2022년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누적된 금액을 말하니까 2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날짜는 2023년 6월 30일, 6개월을 더 사용했어요. 1년 치면은 200만 원이겠지만 지금은 6개월만 지냈기 때문에 총 몇 개월 중에요? 12개월 중에 6개월, 즉 100만 원어치만 감가상각이 됐습니다. 몇 년도예요? 2023년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처분하는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됩니까? 500만 원이 되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풀으라는 거예요. 그럼 분계는 안 하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가치가 5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 된다고요. 500만 원짜리를 얼마를 받고 처분을 했대요? 400만 원을 받고 처분을 했대요. 그럼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을 했을까요? 100만 원만큼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비유동자산 계정 과목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계정 과목은 무조건 익혀야 됩니다. 왜? 낼 만한 게 감가상각이랑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계정 과목은 무조건 외워주세요.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도 해드릴게요. 외상매출금,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이고요. 선급금도 당좌자산입니다. 그리고 건물, 대표적인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외울 때 장기 붙은 거,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장기 받으러 이런 거 전부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도 장기가 붙었으니까 기타 비유동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목적을 생각하면서 계정 과목을 외워보도록 합시다.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나는 돈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얘가 장기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그쪽에서 나한테 돈을 갚을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뤄서 나중에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걸 늦게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미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대여금이라는 거는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왜 빌려줄까요?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닐 텐데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뭔가의 이득이 있겠죠. 어떤 이득이요? 이자를 받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투자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얘는 목적이 투자에 들어갑니다.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아니에요. 투자자산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 알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오,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분계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분계할 때 이제 원가 계산할 때요. 자, 구입한 금액 이건 당연히 넣어야겠죠. 구입한 금액 안 넣으면 그건 취득 원가가 아니겠죠. 이걸 많이 틀려요. 자, 요거 별표 좀 쳐놓고 시험 문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중개수수료라는 게 결론적으로 여기 사이에 부동산이 빠진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건물을 사고 팔아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이걸 팔고 싶어요. 이걸 팔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 건물 사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라는 중개업자를 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은 판매 비용에 구매 비용에 포함을 해야겠죠. 이제 취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판매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 부대 비용에 들어갑니다. 얘는 1급부터는 잘 안 나와요. 중개수수료는. 그런데 2급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집중해서 외워주시고 취득세, 세라고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 중에 하나라 그랬죠. 비슷한 걸로 등록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건물 구입한 후에 보험료를 냈대요. 이거 보험료 안 냈다고 내가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물론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겠죠.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억에 250에 500만 원에서 1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감가상각비 물어봤는데 당연히 정액법을 물어보겠죠. 정률법 아직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정액법 제대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취득가액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쯤 되면은 다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550이고요. 잔존가치는 50입니다. 이거를 내용연수인 5년으로 나눠주면요. 그러면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 계상될 감가상각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기간이 지금 쉽게 나오려고 1월 1일로 나와 있긴 한데 아까처럼 뭐 4월, 9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계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 자, 비용 처리. 네, 비용 처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부품 교체, 고장 수리, 타이어 교체 다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품 교체는 조금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픽 카드 이런 거를 완전 최신으로 바꾸면 가치가 올라가기는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품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키보드 부품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제 가치 차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수익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여기서도 수익적 지출 물어봤네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구분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비품 고장에 대한 수리 비용 수익적 지출이고요. 파손된 부품 요것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소모품의 교환, 엔진을 교환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자본적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모품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워셔액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익적 지출. 하지만 엘리베이터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거의 비슷비슷하죠. 초반 강의는 제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느라고 몇 문제 못 풀어드렸는데 몇 문제 풀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이게 비유동자산 한꺼번에 합친 거예요. 지금 비유동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외워주셔도 비유동자산은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재고자산, 당좌자산, 즉 유동자산 파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인 부채하고 자본은 더 간단해요. 외울 게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책에서 범위 넓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문제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